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22일 개봉 한국 영화 세계의 주인입니다. 우리들, 우리 집에 이은 윤가은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 우리 집 이후로 6년 만에 나온 신작입니다. 신작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죠. 그리고 6년 만에 나온 작품이니만큼 완성도가 매우 훌륭합니다. 윤가은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이창동, 홍상수, 봉준호, 박찬욱 이후로 3대 영화제 실적을 올릴 만한 감독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한국 영화계의 큰 고민거리이지 않습니까? 이창동, 홍상수, 봉준호, 박찬욱 모두 1970년대 이전 출생 세대.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 80년대생뿐 아니라 90년대생 감독까지 슬슬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한국도 80년대 이후 출생의 젊은 감독들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 감독,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영화계에서 여성 감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윤가은 감독이 1982년생의 젊은 여성 감독이라서 장편 데뷔작 우리들이 나왔을 때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고 이번 세 번째 작품 세계의 주인까지 아주 훌륭한 필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감독은 한국의 고레에다라는 별명으로 일부에서 부를 정도로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삶의 현실적인 풍경들, 특히 인간관계의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정서들을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시선까지 담아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는 게 특기인 감독입니다. 고레다와 비슷하면서도 윤가은 감독만의 개성도 제대로 확립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세계 보편적이면서도 뭔가 파격적인 주제나 소재를 다룬다면 3대 영화제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주인은 3대 영화제는 아니고 3대 영화제 그 다음급 정도는 되는 토론토 영화제의 경쟁 부문 초청이 되었는데요. 아쉽게 수상은 못했습니다. 윤가은 감독 차기작은 3대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계의 주인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저도 당연히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윤가은 감독 작품 중에서 여전히 우리들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두 번째 작품인 우리 집은 안 봤어요. 우리들, 세계의 주인 두 편만 봤는데 저는 우리들이 더 좋네요. 희한한 게 영화를 볼 때는 세계의 주인을 더 재미있게 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재미있게 보긴 했어요. 그런데 세계의 주인은 이야기의 구조를 굉장히 몰입도 높은 형식으로 짜놓은 작품이라서 이거는 그냥 영화의 기교에 빠져든 거였고 캐릭터나 이야기 자체의 매력은 저는 우리들 쪽을 더 선호하게 되네요. 영화가 더 신선한 느낌이기도 했고 세계의 주인은 사실 여성 크리에이터의 작품에서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소재 자체는 자주 다루어진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리뷰어로서 리뷰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는 물론 그럼에도 세계의 주인을 정말 재미있게 본 것도 사실이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정말 짧게 설명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용이랄 게 거의 없는 영화입니다. 주인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수호라는 이름의 남학생이 어떤 서명운동을 합니다. 좋은 취지의 서명운동이고 전교생이 다 서명을 했는데 유일하게 학교에서 단 한 명 주인이만 서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서명을 안 하는지 그 진실이 영화의 후반에 드러납니다. 내용 설명 끝. 진짜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게 어떤 서명운동인지 그리고 왜 서명을 거부하는지 이 두 개만 설명하면 내용 설명 끝이거든요. 이 영화는 뭔가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플롯이 있다기보다는 주인이라는 캐릭터를 탐구하는 작품에 가까워요. 영화의 형식으로 보면 윤가은 감독이 한국의 고레에다 이런 별명도 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고레에다 감독의 특기 중 하나인 잼민 열매의 능력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잼민이들의 세계를 정말 잘 담아내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딱 나왔을 때 이야 고레에다 못지않은 잼민 열매 능력자다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런 영화들이 생각이 났는데 특히 아무도 모른다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느낌의 장면들이 계속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 세계의 주인은 고레에다 작품 중에서 한국에서도 입소문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괴물 그리고 고레에다 감독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어도 이 작품과도 정서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계속 살아간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방식이 정서적으로 걸어도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느꼈고요. 평범한 풍경처럼 보이는 곳에서 뭔가가 어긋나 있고 그로 인해 갈등 혹은 이상현상이 터져 나오고 후반부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전개 방식이 걸어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괴물하고 많이 닮았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인물 중심으로 챕터를 나눠서 관점을 전환하는 형식까지는 아니지만 주인공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후반에 그 이유가 드러나는 전개가 괴물과 굉장히 비슷하긴 해요. 자 이제 슬슬 중요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그 조두순 사건이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세계의 주인 내용에서
영상에서 조두순과 비슷한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예정인 상황이 나오고 그 범죄자가 출소해서 살게 될 예정인 주거지의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학교도 많고 한데 그런 위험한 아동 성범죄자는 이곳에 못 살게 해라 라는 주장을 담은 서명운동인 거죠. 뭐 영화에서도 결과로 나오지만 의미는 있대 효과는 없는 서명운동이죠. 아무리 범죄자라도 권리가 있는데 근처에 학교가 많다고 해서 이 동네에 못 살게 하라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피상적으로 보면 동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이고 서명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전교생이 다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주인이만 서명을 안 합니다. 이유는 서명문 안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거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끔찍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가 이거는 틀린 얘기다. 그래서 서명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명운동을 하는 남학생 수호가 이게 왜 틀렸는데 네가 뭘 알아? 라고 따지니까 주인이가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나도 성범죄 피해자거든. 그래서 교실이 술렁하죠. 그런데 라고 하면 당황하지 하면서 농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그 일이 있은 후 주인이가 익명의 쪽지를 받습니다. 쪽지 내용은 너 관심 받고 싶니? 뭐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영화 내용이 진행되면서 주인이가 4번 쪽지를 받거든요. 4번 다 동일인이 보낸 것 같아요. 약간 괴롭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다 보면 이 쪽지의 내용은 약간 관객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표현 방식은 다소 가혹하지만 주인이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 쪽지 내용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성범죄 피해자야 라고 하고는 실은 농담이지롱 해버리면 누구라도 너 관심 받고 싶어? 라고 화낼만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쪽지들 추가로 드러나는 진실이 그 쪽지 내용들에 반영이 되는데 결국 주인이는 그게 농담이 아니었고 진짜 성범죄 피해자가 맞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쪽지 내용이 뭐냐면 너 말이 계속 바뀌는데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라는 내용이에요. 말이 바뀐 것도 있지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고 하죠. 주인이가 학교에서 완전 인싸대장이에요. 특히 남자친구를 굉장히 자주 갈아치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선입견 혹은 편견,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해서 연애, 특히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잘못된 관념들 많이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인과관계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정확히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잘 관찰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던지는 작품이거든요. 이런 거는 피해자에 따라 달라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게 드러난 이후에는 친구들이 주인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성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남성 편력이 생긴 걸 수도 있다 라고 또 너무 단정적으로 성급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하고 제일 친한 단짝 친구가 있는데 얘는 장래희망이 웹툰 작가인 건지 계속 태블릿에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화가 소위 말하는 떡툰? 그 성인용 만화인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때 데뷔할 수는 없을 테고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하려는 생각이겠죠. 아니면 그냥 취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단짝 친구는 더 혼란에 빠지죠. 주인이가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야한 만화 그리면서 주인이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뭐 꼭 만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춘기 여고생이니까 친구들끼리 야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주인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알고 더더욱 혼란에 빠지고 다른 친구들처럼 성급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일단 거리를 둡니다. 주인이한테 나 지금 너 못 보겠어. 너랑 얘기 못 하겠어. 이러면서 슝 하고 런을 쳐요. 이러한 혼란을 대변하는 게 세 번째 쪽지의 내용. 세 번째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저렇게 밝은 인싸대장이고 연애도 스킨십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니까 주인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은 다 달라져요. 당연하죠. 주인이의 과거를 알게 되었으니까. 주인이만 평소대로 행동하면서 이 상황에서 주인이의 내면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연출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인이는 주변에서 자기를 예전과 다르게 대하는 걸 보고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뭔가 주인이의 의식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하나? 연기인지 진짜인지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은 척 연기를 하면 그 연기는 진짜가 아닌 건가? 저는 그 경계를 긋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주인이의 멀뚱멀뚱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면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
생각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이가 네 번째 쪽지를 읽는 장면인데요. 쪽지를 보낸 사람은 사실 나도 너처럼 성범죄 피해자이고 나는 지금도 당하고 있다. 너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 나도 너처럼 진짜로 살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주변에 내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쪽지예요. 이 쪽지 장면이 앞에 세 번은 내용이 짧아서 따로 나레이션 없이 그냥 화면으로 큼직하게 보여줘요. 관객들이 직접 읽으라고. 그런데 네 번째 쪽지는 내용이 길어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장 하나하나를 다 다른 목소리가 읽어요. 반 아이들의 목소리예요. 쪽지를 보낸 게 누군지 모르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다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로 읽게 한 건데 남학생, 여학생 섞여 있습니다.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 하죠. 주인이가 인싸 대장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의 멤버들이 성범죄 피해자 모임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정확히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 주인이는 가해자가 삼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주인이와 친한 미도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가해자가 친아빠, 그리고 그 피해자 모임 멤버 중에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세심하게 보여준 설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남학생 목소리를 섞은 것도 그런 의도인 거고요. 이 내용들이 고레에다 감독의 괴물이 보여준 방식과 유사한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초반 전개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첫 장면부터 아주 그냥 12세 관람가라고 안심하고 보러 온 관객들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이 시작부터 나와요. 주인이가 남자친구와 아주 진한 어른의 키스를 하는 장면. 저는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유심히 그 장면을 봤는데 주인이가 남자친구의 얼굴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게 일단 눈에 들어왔고 서명을 거부하는 장면이라든지 뜬금없이 등장하는 자원봉사 장면, 그 모임의 모습도 영화 흐름상 자연스럽지가 않은 느낌, 그리고 주인이의 엄마가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엄마처럼 보이는데 알코올 중독자처럼 계속 술을 마시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아빠는 지금 따라 살고 있는데 아빠가 주인이의 남동생을 만나면서 주인이의 연락은 피하는 모습, 뭐 엄청난 미스터리를 던져주지는 않지만 영화의 전반부에 거의 모든 장면들이 자잘하게 궁금증을 쌓아 올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나 캐릭터가 이해가 안 되고 영화가 불친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몰입은 엄청 잘 돼요. 궁금증 자체가 몰입을 유발하는 거고 뭔가 알듯 말듯 보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면이 저는 고레에다의 괴물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핵심적인 공통점, 둘 다 엄청 재밌다는 거,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충격도 비슷하고 주인이의 삼촌이 가해자니까 아빠는 자기 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에 죄책감이 심해서 주인이를 피하는 거였고, 주인이의 남동생이 집에 제일 일찍 들어오니까 항상 우편함에 편지를 챙겨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주인이한테 계속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만 남동생이 계속 감춥니다. 초반에 그것도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진실이 드러나면 그 편지도 아마 가해자가 보낸 사죄의 편지겠구나 라고 짐작이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궁금증과 떡밥들이 내용이 진행되면서 어렴풋이 진실이 다 보이게 되고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다 떡밥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되게 몰입도 높으면서도 시원시원하게 다 풀어지는 전개라서 이거는 영화가 재밌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심플한 내용인데도 스토리의 구조를 몰입도 높게 너무 잘 짰다. 확실하게 윤가은 감독이 스토리텔링 감각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의 여러가지 상징이나 은유들, 스토리도 단순하고 그런 상징이나 은유들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도 이 영화의 큰 장점입니다. 가장 명장면인 세차장 장면이라든가 자동 세차장에서 차가 지나가는 동안 그 안에서 엄마와 주인이가 둘이 있으면서 엄마 직업이 어린이집 원장인데 다른 어린이들은 그렇게 신경 써서 보호하면서 정작 엄마 딸이 그런 일을 당하는 동안 뭐 했냐 막 이러면서 주인이가 마음의 상처와 울분을 다 쏟아내며 엄청난 연기를 보여준 장면, 장소가 세차장이라는 것도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는 은유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외부를 씻어내고 있어도 안의 상처는 전혀 씻어내지지가 않는, 그리고 남동생이 계속 마술을 하잖아요. 그 마술이 주로 뭔가를 감추고 자 없어졌습니다 하는 마술이에요. 아니면 꽃이라든가 뭔가 예쁜 걸로 바꾸는 마술. 엄마가 항상 꽃을 사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시들어 버리죠. 그런데 시들면 또 사옵니다. 그리고 동생도 마술하면서 감춘 거 다 들키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씻어낼 수는 없다, 그냥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예쁜 꽃을 계속 사오고 마술을 계속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게 연기든 진짜든 그런 구분도 의미가 없고, 주인이가 내내 진로조사서를 못 내서 고민하거든요. 마지막에 그 진로조사서에 장래희망을 사랑이라고 적어서 내요. 아무리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애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계속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주인공의
주인공의 이름이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주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인이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주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도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주인이의 남자친구가 결국 주인이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이유는 네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주인이하고 거리를 두는 단짝 친구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주인이에게서 멀어지는 행동들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모르겠으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지 말고 일단 물러나라. 남자친구는 결국 돌아오지 않지만 단짝 친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멀리서 주인이의 모습을 폰카로 찍어요. 그래서 주인이가 너 뭐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를 관찰한다 라고 해요. 일단은 물러나고 그 다음은 관찰. 제일 현명하고 맞는 행동이에요. 알려고 하는 노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중에 은수저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의 주인공이 중학교는 도시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시골에 있는 농고로 진학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유쾌하고 밝은 내용의 만화이지만 농가 경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뭐 그런 무거운 내용도 나와요. 주인공의 반 친구 중 하나가 농가 경영이 힘들어져서 키우던 동물들이나 이런 거 다 처분하고 농가를 접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상황을 직접 보러 갑니다. 누군가가 핀잔을 주거든요.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봐서 뭐 하려고? 그게 무슨 구경거리냐? 이러니까 주인공이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도 알려고 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보러 가요. 이 영화에서도 주인이의 행동을 보면 관객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알려고 하는 노력이다. 서명운동을 하던 수호가 집에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심지어 이혼을 한 건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마가 없어서 더더욱 여동생을 신경 써요. 그래서 그런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여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몸에 멍 같은 게 들어서 오니까 엄청 과민하게 반응해요. 주변에서는 네가 과민한 거다. 애들 놀면서 몸에 이 정도 자국 생기는 거 흔한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냥 넘기고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하냐? 모르겠다. 저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울먹이기까지 하거든요. 알아야 하는데 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저는 청소라는 행위와도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주인이의 그 피해자 모임에서 주로 하는 자원봉사가 쓰레기집 청소 자원봉사였어요. 그리고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이 청소를 시키잖아요. 그럴 때 자주 했던 말이 너희는 교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주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계에 가득 쌓여있는 상처들 치워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청소를 영원히 해야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사회의 상처들을 함께 치유하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책무이다. 그런 거를 이 영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은유나 상징이 쉬운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태권도 도장의 불탄 자국이랑 주인이가 사과를 싫어하는 이유. 태권도장 관장님이 그 불탄 자국을 지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자국은 주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영화를 딱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뭔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이해는 되는데, 사과는 이게 도대체 뭐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윤가은 감독이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영화가 좀 거장스러운 느낌 나려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소도 있어야 하지 않나. 다른 은유나 상징들은 영화가 후반부에 엄청 친절하게 다 풀어주면서 사과에 대해서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건 뭔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영화가 너무 쉬워도 좀 그렇잖아 라고 내피셜을 해봅니다. 저는 사과라는 과일이 너무 흔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먹게 되는 과일이니까 삼촌 교도소가 청송이라서 청송의 특산물 사과가 싫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사과와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하게 우리 일상에 가깝게 있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나에게 위협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일 수도 있고, 사과는 누구나 다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사과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각자 마음껏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서수빈이라는 배우인데요. 2001년생이고 이 영화 전까지 거의 눈에 띄는 연기 경력이 없더라고요. 사실상 이 영화로 데뷔한 신인, 그야말로 올해의 라이징 배우 탄생이죠. 연기도 잘하고 아주 매력있는 배우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작품들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에서 주인공이랑 친한 언니 역할의 배우가 고민씨였는데, 최근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영화 포스터에 이름도 안 적혀있고 그래서 고민씨가 출연한 사실 자체가 거의 안 알려졌는데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두 장면,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세차장 장면과 고민씨의 그 법정 장면, 가해자 측 변호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을 눈물 흘리면서 답변하는 장면인데, 연기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할만합니다. 또 고레에다 영화가 생각나는 그 어느 가족에서 안도 사쿠라의 눈물 연기를 보는 듯한 그런 강렬한 장면이었어요. 뭐 이런 장면들을 포함해서 출연 배우들이 다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가 너무 훌륭하고 평도 엄청 좋은데 지금 상영관도 너무 적고 흥행이 저조한 게 너무 아쉽네요.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